네, 2부 주제는요, 석유화학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 가능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석유화학 섹터 최근에 좀 들썩이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관련된 이슈에서 유가 관련 이슈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팀장님. 네. 뒤에 가능해서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를 주시면 좋을 것 가능? 같은데 네. 일단은 유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LCC에서도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언급했었죠 제가? 저 아직 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조금 하셨어요. 네. 유가는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이제 연말까지 완만하게 우하향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유가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제 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도 마이너스 유가부터 최근까지 어쨌든 유가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이 사우디하고 러시아이기 때문에 사우디 러시아 얘기를 계속 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요인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요인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요인이 없다라면 계속해서 사우디, 러시아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제 지난 보면은 마이너스 유가와 그리고 이제 유가가 100달러까지 올라갈 때 결정적인 역할한 게 이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제 밀월 관계를 가져가게 되면서 증산과 감산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서 유가를 좀 이끌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우디도 그렇고요. 러시아도 그렇고 유가가 올라가야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좀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는 증산을 하고 있고 이제 사우디는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불협화음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참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외교사를 보게 되면은 정치사를 보게 되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게 참 이런 걸 보면서 좀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이가 좋다가 최근에 좀 사이가 틀어진다는 뉴스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가 다시 미국 쪽으로 좀 약간 붙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셨죠? 인도도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맞아요. 인도가 조금 박쥐 같아요. 여기부터 저기부터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게 인도가 좀 러시아랑 가깝다 보니까 러시아도 친하게 지냈다가 왜냐면은 원유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좀 가까워졌다 그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 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참석을 했다라는 것들은 이제 러시아가 아닌 사우디 쪽으로 공급받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볼 수가 있는 거고 러시아와 좀 친한 척 했지만은 이제 러시아 사이가 틀어지고 좀 미국 쪽으로 가는 이런 관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와 이제 그 유가 이런 것들과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와 러시아 같은 관계를 보게 되면은 인도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러시아는 증산하고 사우디는 감산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년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막대한 전쟁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 돈으로 무마했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러시아는 천원자원을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증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방 공급을 중심으로 해서 원유 유가를 계속해서 많이 이렇게 팔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원유가 이제 조금 이제 공급 초과 이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사우디는 이제 뒤통수가 얼얼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도 나온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사우디가 미국의 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이제 원전 얘기를 그래서 좀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중국이 경기 부양해가지고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서 유가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뭐 이런 다른 반전이 될 만한 뉴스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유가는 연말까지 65달러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는 약간 유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주가에 좀 부정적인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그런 연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석유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는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좋죠. 왜냐면은 수혜가 되죠. 그죠.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 1차적인 요런 이유 때문에 일단은 석유화학을 하반기에 봐야 될 이유가 일단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석유나 그런 유가 관련해서도 말고 이제 또 석유화학 제품 원료들도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도 밀접하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이런 동향은 요새 어떤가요? 최근에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대신증권, IBK 투자증권 뭐 리포트를 좀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국내 이제 뭐 부타디엔 가격도 그렇고요. 그 MB 라텍스 가격도 그렇고 뭐 지금 요 두 개만 지금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기초 유분이라고 하시면 되고, 기초 유분이라고 해도 되고, 석유화학 제품 원료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네. 이 가격이 현재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가 절감 효과,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제 마진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원유를 사와가지고 요거를 정제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나프타라는 게 나와요. 네. 이게 뭐 휘발유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고 많은 게 나오지만은 여기 나프타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 나프타를 또 추출해가지고 또 분해 공정을 통해가지고 또 어떤 걸 하냐면은 에틸렌, 부타디엔, 뭐 프로필렌 요런 기초 유분을 생산합니다. 여기 네. 액체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석유 업체들이 어떤 뭐 금호석유를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합성고무 같은 경우는 이제 부타디엔 같은 것들이 이제 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부타디엔 같은 가격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합성고무 부분의 원가적인 측면에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여기서도 마진이 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석유화학 업체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을 봤을 때 먼저 공급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이런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은 이제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벌크 뭐 SCFI도 그렇고 그리고 뭐 BDI도 그렇고 해상 운임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운임료 하락 같은 경우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원가 부분에서 좀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원가 부담도 덜고 있는 모습이고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공급이랑 수요 측면에서 나눠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 석유화학 제품들이 일단 코로나19 기간 동안 좀 수요가 급증했던 제품들도 좀 있는 것 같고 한데 지금은 수요적인 측면은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종목을 전부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아, 보는 네. 건 아니고 아까 제가 공급과 수요 나눠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요적인 측면에서 조금 수요적인 측면에서 조금 증가할 만한 이슈가 있는 것들로 좀 추려서 네.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세 종목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금호석유, 이제 효성 TNC, 그리고 국도화학 네.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호석유 쪽을 좀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은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합성고무 이 부분이 이제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기능성 합성고무 이래가지고 SSBR 요게 있는데 요게 이제 북미 쪽으로 수요가 증가를 좀 네. 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 때문에 그렇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그 효성 첨단 소재나 이런 정보들 얘기할 때 그 타이어 코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내연기관차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의 마모도가 또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강을 하기 위한 어떤 보강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또 합성고무라고 좀 보시면 고기능성 합성고무가 그렇기 때문에 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타이어뿐만 아니라 뭐 차량 내부에도 이제 그 합성고무 제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성고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뭐 합성 고무품 부분 그리고 합성 수지뿐만 아니라 합성 수지품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좀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석영 얘기할 때는 예전에는 뭐 중국 얘기 상당히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탈중국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품도 그렇고 건설기도 그렇고 탈중국을 이루어진 탈중국화가 진행된 종목들.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것들이 아니라 네. 중국도 기반을 잡아야 되겠지만은 중국을 포함해서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 이런 수요를 좀 잡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항상 그 얘기만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었잖아요. 중국에 너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주가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좀 낮추기 위해서 중국에 좀 제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도 사업을 하되 북미 쪽이라든지 유럽 쪽이라든지 다른 동남아시아 쪽도 이렇게 넓히게 된다라면은 중국의 이슈가 발생이 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조금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린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북미 쪽이든 합성 고무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원재료 가격 하락, 오짐 하락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합성고무라든지 합성수지에 대한 어떤 이 북미적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마진,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마진 폭이 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슈 관련주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려는데 네.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분기 일시적인 부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부진이라기보다는 뭐 일시적인 주춤?
이라고 네.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하반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을 좀 주춤했다고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 숙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분기 기준을 봤을 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1,000억대 이제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1,000억대 지금 보시면은 이 올해 하반기까지 3분기를 보게 되면 1,400억, 그리고 하반기 4분기 같은 경우는 또 1,300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분기 기준 영업이익을 봤을 때 1,000억대 정체되는 영업이익이 다시 2,000억대, 3,000억대 점핑이 나오는지 여부를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은 네. 만약에 1,000억대 머물게 된다라면은 이 주가의 상승폭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금호석유의 관전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인들은 많다. 그래서 결국에 성적이 어떻게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성적을 봤을 때 분기 기준으로 1,000억대 영업이익을 탈출하는 여부, 이 부분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분기 컨센서스 전망도 일단 1,200억 원 정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호석유는 실적을 좀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금호석유가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 고무 수요 그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까지는 쭉 조정을 좀 받는 시기인데 그럼 지금도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좀 유효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6월 20일 날 대신증권에서 이게 석유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금호석유 관련돼 가지고 리포트가 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포트를 무조건 맹신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관점과 리포트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저는 그 신빙성이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12만 5천 원대 이상에서 주가가 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이제는 상당히 더 높아졌다라는 네네. 것들이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정도 가격이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가격이 어찌 보면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그래서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호석유 첫 번째 종목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까 언급해주신 효성 TNC일까요? 아닙니다. 바뀌네요. 네. KSS 해운입니다. KSS 해운이요. 네. 엉뚱하게 왜 갑자기 KSS 해운이 해운을 붙네요. 네.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오늘도 그렇고요. 지금 KSS 해운도 그렇고 지금 흥하해운도 그렇고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좀 맞아요. 반응을 하고 네. 있어요. 네.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6월 20일 날 상한가 갔었다가 오늘 장중에 23%까지 상승 나왔다가 지금 이제 11%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개인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그 액체 석유화학 제품 원료 해상 운송에 특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KSS 해운 같은 경우는 LPG와 같은 이런 그 에너지 좀 특화가 돼 있긴 하지만 전체 또 매출의 10%가 액화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또 운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석유화학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석유화학 제품 원료, 기초 유분의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이 원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석유 업체에 어떤 실적이 좋아진다,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이런 이슈와 연결시켜서 봤을 때 KSS 해운이라든지 흥해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액화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현재 운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최근에서 제가 봤을 때는 흥하해운이라든지 KS 해운이 동반해서 좀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석유화학 제품과 연관성이 있는 해운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해운주가 조선주와 연결고리를 만들고 중국 부양과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그쪽과는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 봅니다. 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보다는, 그러니까 틀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받느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석유화학 업황이 되었던 네. 개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액체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이제 운송을 하는 이런 해운주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주가 뜬금없이 석유화학 얘기를 하게 되면서 뜬금없이 해운주를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자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가 좀 가능하다는 봐지고요. 그리고 KSS 해운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어쨌든 흥하해운보다는 변동성이 좀 작긴 하지만 네.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때문에 한번 이제 뭐 KSS 해운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해운주라 그래서 왜 해운주를 꼽으셨을까 네. 했는데 석유화학과도 좀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 네네.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흥하해운을 필두로 해서 해운 종목들 잘 가고 있는데 이런 연결고리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석유화학 섹터에서 오늘의 네. 팀장님 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픽 종목은 이제 국도화학입니다. 국도화학이요? 네. 그 제가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좀 긴 관점에서 보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이미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단기적인 좀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국도화학 같은 경우도 금호석유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좀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지금 화면에 차트가 나오니까 차트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국도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2021년도 9월 때 최고점을 찍고 쭉 그동안 주가가 하락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2022년 작년 10월 달이죠.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가격대를 보게 되면 4만 원대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주가에 대한 하반격성, 그러니까 네. 바닥 확인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국도화학이 겪었었던 이 바닥 확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국도화학처럼 어떤 조금만 더 좋은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 국도화학처럼 이렇게 주가 반응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화학은 단기로 보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좀 장기로 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 6월 5일 날 241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강한 시세가 단기간에 네. 나왔거든요. 요게 이제 국도화학의 주력이 뭐냐면 에폭시입니다. 네. 에폭시 어떤 업황이 괜찮아지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 좀 강하게 반응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월 14일 이후에 5일선과 이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기간 조정 양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9.5%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아래쪽에 보신 바와 같이 이 대량 거래가 이제 기간 조정을 탈출하는 그런 거래량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좀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트적인 요인을 좀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에폭시에 또 원료가 되는 ECH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초유분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에폭시 원료가 되는 ECH에 대한 가격도 하락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비용 절감 효과가 충분히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도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출 운임 하락에 대한 어떤 요인도 공급적인 측면에서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적인 측면도 봐야 된다고 말씀했죠. 네. 근데 이 에폭시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발전이란지 그리고 선박에도 이제 LNG선 같은 선박에도 그 선박 건조도 사용이 됩니다. 풍력 발전 같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풍력 터빈이자 날개 이 날개에 이 마모를 이제 방지를 제가 또 단어 생각나는 마모를 좀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에폭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 같은 경우도 제주 한림 해상 풍력단지 그리고 이제 울산 앞바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풍력단지를 조성할 거거든요. 그리고 인천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풍력단지를 조성하고요. 그리고 해외 쪽 같은 경우도 미국도 이제 뭐 그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해상 풍력 단지 조성 확대 이런 데 어떤 수혜가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LNG선 같은 경우는 도료 이런 게도 이제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LNG선 같은 경우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지금 수주가 네.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많이 잘려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방산을 봤을 때 조선이란지 풍력산업 이쪽에 대한 수요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공급 플러스 수요 측면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금호석유라든지 효성 TNC라든지 그리고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 실적 개선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금호석유 대신에 이제 죄송합니다. 국도화학을 네. 이제 단기에 볼 만한 종목이니까 국도화학을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픽 종목은 국도화학이었고요. 그 외에도 금호석유, KSS, 해운까지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채팅창을 보니까요. 효성 TNC를 좀 많이 갖고 계신가 봐요. 효성 TNC 의견 짧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효성 TNC는 가지고 가십시오. 가지고 가시고 네. 요것도 이제
똑같습니다.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가 절감 효과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러면서 효성 TNC 같은 경우 중국 쪽에 많이 좀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산업박람회를 참여를 하게 되면서 유럽이란지 이제 미국 쪽으로 환료를 이제 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효성 TNC뿐만 아니라 효성그룹주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화학 섹터에서 효성 TNC 가지신 분들은 이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는 반도체가 업황 바닥을 다졌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화학 섹터. 두 번째 2부에서는 석유화학 섹터의 유가와 관련된 이슈들과 수요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러 차원으로 좀 조명을 해드렸습니다.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 분위기가 좀 어두운데요. 그래도 끝까지 힘내시고요.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 렌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